반갑습니다.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할 내용은 구독자가 질문을 했네요. 6월 달에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청년 미래적금, 청년 도약계좌 이미 하고 있는, 그리고 연금저축 인덱스펀드 요 세 개를 비교해달라. 일단 미리 결론 내리면 순서는 1번 청년 미래적금, 2번 연금저축 인덱스펀드, 3년 청년 도약계좌 유지 요 순서대로. 다만 이 구독자가 질문을 했는데 3년 뒤에 목돈이 쓰려고 했는데 목돈이 이제 필요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. 이러면 역시 연금저축 인덱스펀드, 장기 수익률은 어떤 투자 방식도 연금저축 인덱스펀드를 이길 수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청년 미래적금, 청년 도약계좌는 이제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. 그리고 이 블로그 말미에 국회 금융위와 기획재정부,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서에 보낸 입법 청원이 있습니다. 이 청년 미래적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좋다. 그래서 구독자 질문은 현재 30세인 김영이다. 지금 가입 2년째인 청년 도약계좌가 있는데 이번에 출시되는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. 3년 뒤에 목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, 근데 또 막상 3년 뒤가 되면 목돈 집행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. 그래서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위해서 요 세 개를 비교해달라. 그리고 청년 도약계좌 보유 2년 차에서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타게 되면 보유기간은 뭐 그대로 인정해주고, 그리고 현재 청년 도약계좌는 70만원 납입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은 없다. 그래서 먼저 최대 관심사인 요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 시 수익률이 약 12% 확정 수익이에요. 연복리 수익률로. 그리고 청년 도약계좌는 만기 시에 연평균 수익률, 복리 수익률로 6% 확정 수익이고,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에서 S&P 나스닥 반반 포트폴리오로 3년 유지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3.8%에서 28%, 중위 50분위 수익률은 16%. 그런데 이 수익률은 주식 인덱스 펀드다 보니까 유동적이겠죠. 그래서 수익률의 범위는 요렇다. 3년 뒤에 목돈을 찾아서 꼭 써야 될 순간이 왔을 때 이 상황이 발생하면 곤란하다.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면 곤란하다. 그래서 일단 답변은 위에 미리 결론 내린 대로 요 순서대로 목돈을 꼭 써야 되겠다. 그러면 1번 청년 미래적금이다. 목돈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. 그러면 1번은 연금저축 인덱스펀드다. 그래서 미리 결론 내리면, 자, 청년도약계좌, 청년 미래적금 전환하고 3년 만기까지 운용하는 것이 현재는 가장 합리적이다. 목돈을 3년 뒤에 꼭 찾아 쓴다면. 그래서 투자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투자기관과 자금의 용도라 그랬죠. 그래서 1번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2% 확정 수익률, 확정 효과가 있고, 장점은 수익률이 사실상 확정적이다. 3년 연평균 수익률을 12% 거둔다는 것은 전문 펀드 매니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런데 뭐 소액이긴 하지만 월 납입금이 최대가 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. 그죠? 아무튼 소액이긴 하지만 이렇게 확정 수익률 연 12%를 거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. 그래서 강추다. 강추. 그래서 3년 뒤 목돈 계획과 정확히 일치한다. 그래서 역시 강추다. 투자 스트레스 전혀 없다. 하지만 주식시장이 강세장이 펼쳐진다면 포모가 올 수 있겠죠. 또 남들이 다 주식으로, 개별 주식으로 돈 벌고 있을 때 한 달에 10%, 20%, 1년에 100% 그런 수익률을 거두고 있을 때 연평균 12%요 수익률에 만족 못하고 또 개별 주식으로 갈아타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. 그리고 단점은 장기 복리 효과는 이제 제한되겠죠. 주식형 인덱스 펀드는 아까도 봤듯이 장기 복리 수익률을 주식형 인덱스 펀드를 이길 수 있는 자산은 없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, 자, 연금저축 인덱스 펀드는 3년 뒤에 이제 목돈 집행할 계획이 없어졌다. 그러면 3번 연금저축 인덱스 펀드에 넣는 게 역시 최선이다. 기대 수익률은 가장 높다. 그리고 연금저축에서는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생각보다 돈이 묶이지 않는다 그랬죠. 그죠?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습니다. 실제로 계좌 운용이 상당히 유연해요. 일반 계좌, 그런 이렇게 중도 해지하면 큰 페널티가 발생하는 저런 청년 미래적금, 청년 도약계좌 이런 것보다 계좌 운용이 상당히 유용합니다. 일단 이 김영희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과세 지원도 충분하거든요. 연금계좌에. 그래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은 언제든지 인출 가능하고, 그리고 꼭 이렇게 또 목돈이 필요하더라도
연금담보대출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. 그죠? 저금리.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금리가 낮습니다. 물론 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2년 후에는 이제 일시상환을 해야 되는데 2년 만기 후에는 주변에서 돈 좀 빌려가지고 일시상환하고 다시 재대출을 해도 돼요. 그리고 재대출한 걸 가지고 다시 뭐 부모님한테 빌린 돈 갚아도 되고, 그래서 자산은 계속 이렇게 복리로 쌓여가면서 현금 유동성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. 그리고 특히 천재지변, 질병, 파산 이런 특별 사유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연금 소득세만 부담하고 인출, 그리고 부분 인출도 가능하고 이렇게 옵션이 많아요. 또 ISA 만기 자금은 또 연금 전환으로 이체해 가지고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. 그리고 김영님 같은 경우에는 30세라는 압도적인 장점이 있습니다. 그죠? 먼저 최대한 어렸을 때부터 빨리 시작하는 게 장기복리가 훨씬 유리하다. 그리고 뭐 일단 3년 기간이라는 거는 일단 운용의 기간이 짧아가지고 단점이 있고, 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서 봤듯이 3년 동안 계속해서 약세장이 펼쳐지면 마이너스 3.8% 이런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고, 아무튼 수익률의 범위가 약간 유동적이다. 그래서 중간 정리하면 일단 3년 뒤에 꼭 정말 집행해야 될 돈이다. 그러면 현재의 청년 도약 계좌에서 청년 미래적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. 그래서 최종 한 줄 결론은 3년 뒤 목돈 사용 가능성이 있다면 청년 미래적금이 가장 합리적이고, 3년 후 자금 사용 계획이 사라진다면 연금저축 인덱스 펀드로 전액 납입하면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직 제도가 도입되진 않았는데 만약 이제 국회 금융이나 이런 데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을 때 꼭 아래 사항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. 그래서 청년 미래적금이 만기됐을 때 이 만기 자금을 딱히 쓸 일이 없으면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고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한번 도입을 검토해봐라 라는 내용입니다. 이하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요 글을 그대로 복사붙이기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.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